사실 성추행 모르니까 그러겠죠. 성추행이든지 아니면 폭언, 굉장히 전화상으로 해서 그런 폭언을 들으면은 사실은 출근하는 사람들이 오자마자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하루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빠져요. 가끔 있는 일입니까? 시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요양보호사가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의 굉장히 중심의 소중한 직업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을 좀 초대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거나 좀 더 도움이 필요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쪽 분부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누구시라고, 요양보호사 어떤 일을 하신다고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10년 차 제가 요양보호사 이성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 및 양질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위해 2017년 12월에 창립된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정찬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중량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겸 요양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분회의를 담당하고 있는 최연혜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요양보호사를 직접 하시면서 또 이렇게 뭔가 다른 이제 권익을 위해서 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네요. 현장 좀 실태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요양보호사의 돌봄이라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는데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그 운영진의 입장은 그걸 정확하게 현장의 일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혹 노동자들의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거를 개개인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자들의 힘듦을 보살피기 위해서 제가 분회의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데이케어에서 요양보호사로 10년간 근무를 하다가 올해 지금 3월 달부터 협회 그 회장으로 일을 맡게 됐는데요. 이제 서울시에도 들어가고 이제 시의원, 구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그분들이 너무 우리 그 세계를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좀 나서 볼까 하고 지금 협회 일을 맡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마음하고 굉장히 다른 현장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또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건 뭐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보람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87세 여자 어르신을 케어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쓰러져서 말을 못하고 이렇게 목에 그 줄 호스를 꽂고 있고 소변줄을 꽂고 있고 그런 어르신이었어요. 여자 어르신인데. 근데 이 어르신이 말을 못하니까 그 따님이 가면 울고 그래. 거기 있기 싫다고 시설에. 그래서 갑자기 이제 모시고 왔는데 안 간다고 몸짓으로 말을 하고 울어요. 그 어르신이 보니까 이렇게 눈동자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소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그 따님한테 물어봐서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이 집에 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밥을 미음보다 더 이렇게 묽게 해서 하루에 한 5-6번씩 드리니까 병원에서는 이 씹는 기능을 삼키는 기능을 못한다고 그렇게 판명을 했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3-4개월을 하니까 어르신이 소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줄도 빼고 소변줄도 빼고 걸어서 부축해서 화장실 가서 변을 보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 어르신이 한 2-3년을 더 사시다가 영감님 곁으로 가서 돌아가셨다고 이 사위분이 이렇게 긴 편지와 선물을 그 커피 세트를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게 그분이 사람답게 그래도 살다가 이렇게 가셨다는 게 굉장히 보람이고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또 하셔야 되네요. 저는 막 음식 같은 것도 챙겨야 되고 그런 줄 몰랐어요. 우리 또 이런 거 너무 힘들다. 진짜 좀 알아줘야 된다. 사실 성추행 모르니까 그러겠죠. 성추행이든지 아니면 폭언,
그러니까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을 때 그 알잖아요. 말 그대로 성추행 남자 어르신들, 남자들이. 예, 어르신들이 그러한 점이나 드셨어도 예, 그런 거나 아니면은 그 보호자분들이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은 전화를 와서 가끔은 굉장히 폭언, 너무 심한 폭언과 왜요? 다 만족은 할 수가 없겠지만은 조금은 자기가 돌보지 못하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돌봐주면 감사하다는 사실은 그 표현까지는 안 해도 좋아요. 근데 굉장히 전화상으로 해서 그런 폭언을 들으면은 사실은 출근하는 사람들이 오자마자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하루 일을 하는데 굉장히 기운이 빠져요. 가끔 있는 일입니까?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는 가끔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현재 그 시설에 근무한 지가 15년째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쩔지 모르지만 식사를 수발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손이 갑자기 가슴에 와서 그냥 가슴을 확 잡는다든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게 저희가 케어로 지나가면 이렇게 뒤에를 만진다든지. 참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게 밖으로 저희가 표현을 안 하고 노출을 안 했다 뿐이지 이런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요양보호사들이 한 42.5%, 그것도 이제 성감수성 그것에 따라서 이제 다르니까 거의 막 60% 이상이라고 봐야지 되는데 그거를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해서 그게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했죠. 이제 성희롱이나 폭행 이렇게 추행을 당할 때 저희들이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나 그런 것을 만들어주고 그 방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1대1로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그 무서운 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계속 그렇게 그 하신 분들은 2대1로 들어가게 2인 1조로 그 일을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대상자 어르신들이 치매 어르신이다 보니까 언제 돌발 행동이 나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당해서 이제 멍이 들면 파스를 붙이거나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그게 근무하는 것에서 빼져요. 그게 근무하는 걸로 안 치워져. 그래서 그 순간 참고 고통을 참고 일하다가 그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점으로 이제 말을 했던 거죠. 네. 좀 듣다 보니까 제가 막 화가 나네요. 네. 말씀하세요.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저처럼 한 10년 가까이 하면 근골격계 질환이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러면 근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 같이 치료받으면 참 좋겠어요. 물리치료를 가면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려서 요양보호사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어르신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같이 받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같이 받았으면은 그 급여를 환수 조치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군속 수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초우 개선비 10만 원을 없애고 장기 그 초우 개선비 10만 원을 다시 이제 3년 이상 되고 3년 뭐 7년, 10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상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설이나 이제 데이케어 같은 센터에서는 계속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게 가능한데 방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아침에 일자리 잃을 수가 있어요. 내일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오지 마.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가 끊긴 거예요. 그대로 실직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일자리를 잡아주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센터를 또 옮겨야죠. 그 이제 그 급여를 못 받으면은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센터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럼 한 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장기 군속 수당은 방문 요양보호사한테는 이게 잘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시스템으로 잘 움직이는 곳이 또 사실 공직사회거든요. 20년도 넘게 일을 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초우 개선비가 장기 수당으로 바뀌었었을 때 이제 이 퍼센트로 본다라면 너무나 이직이 많아서 혹시라도 좀 이직을 덜 하게끔 하려고 하는 제도를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객관적으로 옆에서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복지 포인트도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0만 원씩 그게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복지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나왔는데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그것이 빠진 거예요. 그거를 책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국회에 가서
남인순 의원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거 이제 불합리하다고 왜 방문 요양보호사는 거기서 빠졌냐. 방문 요양보호사들도 지금 이렇게 이제 얼마나 그 위험한 상황에서 직접 대면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빠졌느냐 그렇게 이제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국회에 가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추경 예산을 잡을 때에 돌봄 종사자들 그거하고 우리 이제 방문 요양보호사들까지 20만 원 한시적 지원금을 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추경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건 나오는데 그것도 다행이죠. 이제 그나마 다행이죠. 센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방문 요양보호사 그 선생님들도 일일이 가정으로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걸려서 양성으로 나와서 격리되면은 그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긴급 지원금을 신청을 하면. 근데 이제 대상자 어르신이 걸리거나 대상자 가족이 걸려가지고 이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급여가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 보호자하고 접촉하고 이제 차 모시고 가면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오면은 더 접촉해가지고 거기 걸린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퍼지는데 언론에서는 요양보호사들, 종사자들만 갖고 계속 말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부터. 그게 이제 굉장히 모순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언론사들은 무조건 우리 요양보호사들 탓만 하시지 말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실태를 좀 알고 어쨌든 방송을 하든 또 글을 내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줘야 된다고 맞아요. 이거는 최저시급으로 인해서 그 돈을 갖고 사실은 힘든 상황이에요. 돌봄의 노동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값어치의 돈이에요. 노동에 대해서 국가가 좀 인정을 해서 그렇죠. 보수 체계를 좀 이렇게 좀 그렇죠. 높여라 수준 그렇죠. 생활비 수준으로. 그렇죠.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계속 지금 이제 평균 연령이 최고령 어떻게 사회. 되죠? 지금 거의 50대 후반에서 60대가 제일 많아요. 진짜 당신들이 다 돌봄을 받아야 될 분들인데. 그렇죠. 이해가 좀 덜 된 게 왜 요양보호사들은 그냥 이거 좀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지만 파출부 정도로 생각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면 파출부가 또 나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냥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왜 생각을 할까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진짜 너도 나도 아무나 이렇게 좀 여가를 이용해서 돈벌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차 인식 개선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요양보호사 자신이 정말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그런 역량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일상생활 지원하고 정서 지원, 인지활동 지원, 신체활동 지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매뉴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이제 대상자들이나 보호자들이 같이 이제 살고 있을 경우에 그 어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집안일을 다 떠맡긴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세탁이라든가 요리 밑반찬까지도 다 만들라고 그러고 시장을 봐가지고 오라 하면은 출근하면서 그 시장을 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주 친해지면은 또 선생님 하다가 다른 이제 이웃집 분이 놀러 오셨다 그러면은 아줌마 커피 여기 커피 한 잔 딱 그렇게 변한대 덜 변을 한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는 그만큼 자기가 이제 내가 일하는 사람 이렇게 데리고 있다 그거를 가시하는 그런 생각이죠. 또 정말 몰랐던 것들을 참 많이 알게 하는 그런 자리네요.